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고등학생이 집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와 공부를 하던 중 그는 가족이 아닌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당시 기말고사 한창이라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야자를 끝내고 집에 가면 자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옆이랑 전의장이 모두 멀었던 A는 보충수업만 하고 집으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A는 이주로 모두 사연하는 집에 살고 있었고 A와 동생의 방은 2층에 있었으며 부모님 방과 거실, 부엌은 1층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온 A는 집에 둘이 더 있길래 아무도 없었나 싶었대요. 그게 도어만 불이 켜져 있어서 엄마가 있는 줄 알고 다녀줍니다 라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엄마가 왔어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A는 빠르게 자기 방으로 나와서 두부과 가방을 벗어 던지고 내일 있을 시험 공부에 내지했습니다. 내일은 새가모니라 시험을 쳐야 했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신 관리가 직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죽어라 집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길을 돌아보니 남동생이 존입투정으로 너라 방에서 너나 구경하다가 잘 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대신 너나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 공부를 했죠. 한참 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으로 읽으면서 하니까 더 잘 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고 있는데 뒤에서 동생이 그 입어던을 따라하더래요.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저러나 보다 싶었는데 계속 따라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며 뒤로 돌아봤는데 동생이 바꿔달리 엎어져서 마치 바닥이 닥쳐도 하는 것 같은 자세로 꼼짝도 않고 있더랍니다. 이론도 안 하고 엎드린 자세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동생이 장난하는 줄 알았죠. 무시하고 다시 입원하러 외우며 공부하고 있는데 또 동생이 그 말을 따라하면서 어쩔 때는 한 번, 어쩔 때는 두 번씩 반복하며 있더랍니다. 이제는 짜증이 아니라 화가 나서 왜 자꾸 따라 안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까 자세 그대로 엎드려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평소에도 뭐랑 장난꾸러기였고 나이차도 많이 나서 예뻐라 했는데 혹시 계속 반응을 보이면 재밌다고 더 할까봐 무시하려고 하니까 그 전날 문 밖에서 엄마가 과일 먹을 거냐고 물으시더랍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먹고 싶은 마음에 됐고 물을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한 번 더 물어보시길래 더 크게 됐다고 말했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한참을 공부하다가 화장실이 가르고 2층으로 내려왔는데 2층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부엌도 저녁 불이 안 켜진 상태로 있더랍니다. 혹시 안방에 들어갔나 싶어서 안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타작에 출장을 간 상태라 드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보니까 두 손 가득 장을 버은 엄마가 서 있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지금 장 보러 갔다 온 거냐고 1층 불을 다 꺼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삿질을 했죠. 그러다 엄마는 점심때 모임 나갔다가 오는 길에 장을 넣은 거라고 답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멍 때리다가 자기 방으로 후다닥 뛰어오너갔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보니 방금 베개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동생이 없었고 반대편 방의 가사문을 열어보니 이미 한참 전에 자고 있었다는 자세로 자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동생이 그 사이에 저렇게 퍼즐어 자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었고 엄마는 애초에 점심 때부터 집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랍니다. 그리고 점점 공부에 일서이면서 반변자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졌죠. 결국 그날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날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심해줄 강도제와 깨워서 죽음을 했는데 역시 안한도제는 한참 전부터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장난치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아도 제대로 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거듭냈죠.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난도생이 몸을 병든 전압이 있는 거라고 한미하를 했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자식이 봉우 들었던 게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 다 같이 제때 해줬는데 다들 몸이 허해져서 그런 거라고 달래줬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이야기를 장난나서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더 생기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괴담들이 장난나서 재밌게 봤습니다. 누나를 도가하고 싶다고 말하고 엎드려서 일본어로 따라하는 모습을 장착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예전에 유명했던 괴담 중에는 공부하던 누나한테 과일을 가져다 뒀는데 동생이 와서는 누나 나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나 먹어도 돼? 라고 묻는데 귀찮아서 그러라고 대답해버리죠. 하지만 정말로 누나를 씹어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었던 거고 그렇게 죽었다는 괴담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귀신을 보거나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귀신과 무슨 약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차원이 공부와 밀접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옛날 괴담들을 모아서 숨겨드리고 싶습니다. 월 단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부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BC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그날 밤, 그는 결국 누구와 마주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무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눈사난 비밀들 채널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